안녕하세요, 방일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상담 사례 3건 하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주 제목은 제가 항상 그랬죠. 대한민국 1%만의 블루오션 7편이거든요. 어제까지 6편 했어요. 이걸 모르고 낙찰받으면 폐가망신합니다. 공원 일몰제. 오늘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피 바꾼 분이 계세요. 낙찰 받아놓고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학원을 다니신 분인데 낙찰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진짜 1%에 도전하세요.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들 또 제 교재하고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몰랐던 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지 못했던 걸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비도 오고 좀 커피도 마셔가면서 좀 길게 할게요. 그리고 담배도 좀 펴가게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데 너무 담배를 안 피고 막 1시간 40분, 막 1시간 뭐 또는 40분씩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쳐요. 제가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 마포갈매기 매출이 한 달에 한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한 달에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저도 한 3억 이상 벌어요, 순수익이요. 근데 뭐 제가 이 교재 48만원 팔아봤자, 100명 팔아봤자 뭐 한 달 수익밖에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감히 좀 이런 말씀을 하면 거만한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동산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 사례, 그리고 그 전에 교재 판매로 자꾸 문자가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광고 해드리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뭐 이상한 또 음악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거 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강의. 그냥 사기 싫으시면 문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저도 뭐 이거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그 쌓아왔던 노하우,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정리한 것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들을 판매하는 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뭐 비싸네 싸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네다섯 분 되시더라고요. 근데 경매 사례 교재 지금 한 오늘 상담 받으신 분 3분 중에 2분이 제 교재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0한 5분 정도 되시는데 100분 한정으로 48만 원에 공급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교재 그대로고요. 한글 파일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한 1000페이지 됩니다. 1000페이지 정도에다가 플러스 여기 이제 서브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열 몇 개 정도 파일들을 보내드려요. 파일들을 보내드리고, 내용이 이제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이게 메인 교재 1000페이지짜리거든요. 1000페이지가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메인 교재 1000페이지짜리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 서브 파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시라고. 하물며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요.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재밌어요. 제가 뭐또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저는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 사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이게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좀 대충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여기에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학원에서 낙찰 받으라고 했대요. 보상 받는다고. 천만에 만만에 강아지 풀써먹은 소리라고 했어요. 오늘요. 안 됐지만 사모님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 강의를 이제 인터넷도 뒤지고 막 유튜브도 뒤지고 하다가 결국엔 제가 옛날에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강의한 걸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이 오신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지금 2분이 오늘 저한테 상담 오셨어요. 한 분은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양평에 있는 토지고, 이분은 이제 아직 경매가 넘어가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한 분은 지금 경매를 낙찰을 받은 사건이고 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좀 많이 바빴는데, 공원 일몰제는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요건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설명 안 드릴 거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 그다음에 세금,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들은 제 교재에만 실려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 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오늘 제 교재를 구매하셨어요. 이분도 손실이 어마어마하신데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박사령관 교재 구매한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이 또 광주에 사신 분 말고 저쪽에 이제 가평 그쪽에 사시는 분이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오늘 2개 또 아침에 한 분 3개를 오늘 판매를 했고요. 이게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이거 무관한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임야가 있었어요. 임야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임야에는 농막이 안 된다고 했다고 공무원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막 비슷한 것도 돼요, 여러분. 산림관리사라고 해서 요것도 6평 이하로 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농막이 안 되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장님은, 일단 농막이 안 된다니까 건축허가를 내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냈고, 이제 이 토지주한테, 자기가 이게 한 800평 정도 된대요. 이 토지를, 자기가 이제 농막도 짓고, 여기서 이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어서, 농막이 안 된다니까 건축허가를 넣어서 이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토지에다가는,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그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B 토지에다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은 대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용한 대가가 뭐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억 단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손실이 많은데 요게 이제 경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게 경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이분은 대체산림 조성비라든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도 받고. 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건축 허가권을 승계해야 된다. 건축 허가권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전문가들 다 사입이라고. 다 이런 사람들은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건축 허가권 승계 받으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제가 강의 얼마든지 드렸죠. 주택이니까 건축허가 3년일 거예요, 아마요. 그죠? 3년 동안.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 기간도 3년일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이분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이분도 법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낙찰받은 분한테 제가 건축허가권을 팔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칼자루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칼자루는. 화성에서 뭐 토지 강의, 뭐 공장, 뭐 토지 개발, 공장 개발인가? 뭐 하여간 그 강의하시는 분도 건축허가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수 중에 하수. 그런 분은 좀 실무가 없는 거예요. 실무가 없는 거라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그렇지만 누가 부동으로 긋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다. 낙찰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 강의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뭘 한 가지 안 했네. 죄송합니다. 좀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지 개발행위 허가권에 관련해서 이제 2건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한 분은 이제 이게 공원을 낙찰을 받아서, 공원도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낙찰을 받으셨대요. 학원에서는 이게 수용이 된다고, 또는,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가까지 계산해서 낙찰을 받으라고 했대요. 제가 참 웃기고 말도 안 나오는. 그래서 어디 학원입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 교재를 보면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공원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 그죠? 뭐 특별자치권이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 뭐 배출수질 제한지역, 뭐 요쪽 이런 것들 금방 아시죠? 이런 거 한눈에 이제 딱 들어오시죠, 이제, 그죠?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흑진주가 있고, 그죠? 진주가 있을 수 있다. 제가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뭐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 뭐 지구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제 강의 또는 제 교재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한 달이면 돼. 한 달도 안 걸려요. 열흘밖에 안 걸려요. 공부하는데. 정말 상위 1% 올라가는데, 제가 상위 1% 마이크를 안 냈네. 상위 1% 올라가는데 열흘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요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됐어요. 아는 만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공원을 검색해봤어요. 공원을 검색해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 53건입니다. 53건 전국에. 제가 오늘 좀 담배도 펴가면서 한다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진짜요. 제가 오늘 좀 엄청 피곤해요.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좀 발산이 됐나봐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좀 하려고 좀 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양해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5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은 진짜 공원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되겠구나. 공원 일몰제. 공원 일몰제. 얼마 전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유연 결정이 나왔죠. 헌법재판소 유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도시계획시설 20년 동안 미집행인 것들은 다 보상해주든지 해제해라.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그 도시 공원만 찾고 있나 봐요. 공원 물건만. 그래서 어떤 학원은 또 그 학원 그런 거에 미쳐가지고, 그죠? 그게 미쳐가지고 맨 공원만 찾고 있나 봐요. 공원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공원도 일반 공원이 이렇게 토지용 계획원에 붙은 것도 있고요. 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군립공원, 공원 마을지구, 그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 공원 마을지구, 국립공원, 공원 자연 환경지구, 공원 자연 보존지구, 그죠? 중점 경관관리구역,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많죠? 국립공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공원 자연 환경지구, 도립공원, 공원구역, 그죠? 근린공원, 중점 경관관리구역. 여러분, 공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자,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뿌리를 알아라, 뿌리를. 뿌리. 엊그제 방송했던 것 중에, 그죠? 환경부 고시가 그럼 어떤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강의한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죠?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유임한 것들이 환경부 고시로 나와 있다. 특별대책 권역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이 공원은요,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두 가지 법률에서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죠? 위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보면 안 되니까 좀 빨리 지나가 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강이더라? 380강인가 본데? 오늘 380강이죠? 380강. 자, 공원을 알면 이게 대박일 수 있고, 여러분. 알면 대박이고요. 모르면 쪽박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다 공개 안 할 거예요. 저도요. 100%는 다 공개 안 하는데, 우리가 공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률이 있어요. 자연공원법, 그 다음에 공원녹지법.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이 세 가지가 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친놈 그랬대. 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약칭 공원녹지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원녹지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법이 세 가지가 있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대.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참 똑똑한 척 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법에 이제 우리가 그 공원을 알려면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던 게 뭐죠?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로, 그죠? 원래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에요. 앞에 군자가 빠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모금만 딱 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자, 도시계획시설인데, 이 도시계획시설을, 그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공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또 뭐죠? 많이 있죠, 도시계획시설이. 그죠? 뭐, 유원지,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의시설, 우리가 이제 하는 뭐, 체육시설 그런 것들. 많아요, 도시계획시설이. 그죠?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국가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든지 해제를 해라.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난 거죠.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다 해제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니까 위헌 이렇게 보상해주라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공원자 붙으면 다 보상해주는 줄 알고 발광들을 하더라고. 발광들을. 그래서 그 사모님처럼 그 학원에 다니니까 모르니까 그런 사고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고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날리시는 거지 이제. 그죠? 이해 가셨죠?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다 도시계획시설이냐? 도시계획시설이 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원래 말은요. 그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말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그죠? 국토법 2조에 나와 있어요. 정의에 나와 있다. 국토법. 원래는 국토계획법에서 파생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그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짧게 그냥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게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유식한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좀 원래 무식하거든요. 무식한데 유식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거죠?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뭐 기타 교통시설, 그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유통은 뭐 학교, 공공청사, 만취, 하천 뭐 그죠? 많지요. 이게 바로 도시계획시설, 이게 바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그죠? 그러면 자, 이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지금 공원을 보고 있잖아요. 공원을 보고 있죠.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다. 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돼야 돼요.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은 어려운데 이런 거 다쓸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제가 좀 유식해 보이려고 설명한 거예요. 자,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국토법에 보면, 그죠? 국토법 16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매수 청구 및 실효, 어쩌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2007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거. 이게 바로 공원 일몰제. 공원 일몰제. 그냥 뭐 도시계획시설 그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과거부터 20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를 갖다 공원으로 이 땅을 공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 설명할 거예요.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그죠? 사유재산이 너무 침해된다. 해제하든지 보상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상이 걸린 거죠. 재작년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제가 판결문 요지를 제가 좀 쭉 밑에 좀 내려놨거든요. 이렇게요. 몇 개 좀 올려놨어요. 이렇게요. 중요한 것들 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응? 어디 갔어? 법에는 공원에 관련된 것들은요. 공원자 들어가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그죠? 자연공원법,
공원, 녹지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연공원법은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토법에 나와 있는 지구예요, 지구. 그죠? 법률이라고요. 국토법에 나와 있는 법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용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근린공원, 요런 것들. 근린공원하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많은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이 나왔으니까 이것들 많은 것들을 갖다 이제 해제해야 되니까 국가에서는 또 야매를 부리고 있어요. 야매를 부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법 체계를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공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이 수용되고 어떤 것이 보상이 안 되고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아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뭐 교재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캡처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어차피 저희 이제 저번 주부터 제가 판매를 했죠. 지금 한 열흘 됐는데 저번 주부터 제 교재를 판매하신 분은 아마 500 몇 페이지부터 교재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번 달 말에 다 송부해 드린다고 했고, 오늘 어떤 사장님께서 성질이 엄청 급하신가 봐요. 저한테 빨리 좀 지금 뭐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빨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연공원법을 먼저 볼게요. 자연공원법에는 뭐가 나왔냐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이런 것들, 뭐 시립공원, 구립공원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어떤 그 국가에 사는 공원들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자연공원법은요, 일몰제가 적용이 안 돼요.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국토법에서 위임한 지구로 지정된 곳이니까, 그죠? 공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몰제 적용 안 된다고 돼 있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만약 토지이용 계획원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이건 보상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죠? 해지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해지한다거나 보상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연공원법 8조에 보면, 그죠? 자연공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왜? 이것은 국가에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국립공원 여러분들 마음대로 축소할 수 있어요? 도립공원 축소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볼게요. 솔직히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국립공원, 광역 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그다음에 구립공원, 이렇게 이제 많은 종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착수 공원 설치해가지고 이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다 돼버렸다. 그러면, 그죠? 내가 매수 청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 청구를 하든,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 안에 내 토지가 있다. 그러면 매수 청구 대상입니다. 이것은요. 이해 가셨죠? 매수 청구 대상인데, 자, 문제는 용도지구니까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뭘 설명하자고 했다? 이런 자연공원법에 보면 용도지구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공원 자연보전지구, 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 마을지구, 공원 문화유산지구. 요게 딱 네 가지가 있거든요. 각 국립공원 안에, 그죠? 이게 꼭 국립공원이에요, 이게. 국립공원 안에 요런 것들 네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요런 게. 지구마다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지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립공원 안에도 마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원 마을 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규제가 제일 약한 것은 공원 마을 지구예요. 공원 마을 지구에서는 웬만한 행위 제한들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국립공원 지정할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제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마을 지구는 행위 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곳이다. 그죠? 이런 곳은 대출도 잘 나옵니다. 대출도 잘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까 밑에 제가 쭉 그 물건들을 보여드렸죠. 물건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그죠? 공원 문화유산지구, 공원 마을지구, 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 자연보전지구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공원 지역에는
공원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큰 게 국립공원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조그맣게 이렇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기준,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허용되는 건축물 여기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이음돼 있고 공원 이것도 상동이고 그죠? 공원 마을 지구는 그나마 다른 지구보다 자유로운 편임. 제가 메모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할 수 있어요. 맞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또 이음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땅을 골라라. 그러면 공원 마을 지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는 대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공원 마을 지구만큼은 대출도 잘 되고 가격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마을 지구 요거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이제 경매에 딱 나왔을 때 토지 연결 공원 마을 지구네 뭐 가격이 맞다면 그죠? 내가 꼭 쓸모가 있다면 낙찰 받는 것도 흙속의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 그래서 내가 뭐 토지 수용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자, 토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그죠? 그죠? 내가 이제 매수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국립공원이나 그런 것들은, 그죠? 국립공원 뭐 그런 것들은, 그죠? 웬만하면 국가에서 매수를 해주는 편이죠. 그죠? 웬만하면. 자, 그리고 이제, 아까는, 자연공원법을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여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법률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요. 그죠? 자, 그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8조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원녹지법이거든요. 공원녹지법 안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국토법에서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때릴 수가 있다고요. 이해 잘 안 가시나?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딱 표기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도시자연구역이라고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확인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지 아니면 국토법에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건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면 조만간 해제하든가 그죠? 수용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겠죠. 오히려 여기서 대박이 터진다 이거죠. 자, 오늘 상담하신 분은 국토법에서 지구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낙찰 받으신 거예요. 박살 난 거죠, 이분은. 꽤 비싸요. 1억 8천 얼마였어요. 좀 꽤 큰 돈 날렸습니다, 이분. 오늘 저번 주에 큰 돈 날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늘 상담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그죠? 또는 공원을, 또는 도시계획 공원을 낙찰 받으려면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공원인지 필히 체크해야 되고요. 공원의 경우 도시군 관리 시설인지 확인 후 지정 고시일 등 확인해서 해제 여부 및 보상 여부도 체크해야 돼요. 그죠? 도시계획 시설인지 확인하라고 했죠, 제가요. 그 다음에 지정 고시일도 확인해야 되죠. 그죠? 20년이 안 된 것들은 해제를 안 시키니까, 그죠? 안 시킬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또 내가 낙찰받아놓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정 고시일들을 확인해서 해제 여부 및 보상 여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잘못했네. 시설로 결정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자 도시계획시설을 그죠? 국토법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킨 것들이 엄청 많죠. 왜?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죠. 근데 근린공원을 그죠?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는요 아주 머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토지공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최고입니다. 그냥 근린공원으로 내비두면 이게 딱지를 해제하든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대로 내비두면 개인 개발을 또 그대로 내비두버리면 너무나마 무질서하게 개발이 돼버리니까 야 이걸요 근린공원을 싹 빼버리고 그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명칭을. 그러면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거예요. 국토법에서 얘기하는 용도구역인 거예요. 용도구역이라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다. 옛날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요게 2147074 여기 있네. 자 토지용 이거 평택 시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분은 진짜 이 시내권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뭐 진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근린공원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근린공원이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으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도시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딱 못을 세려 박아버렸어요. 그럼 이분은 아무런 행위제한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린공원이 없어지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딱 바꿔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오늘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런 유형을 낙찰 받으신 거예요. 이런 유형을. 옛날에 학원에서 요걸 수용된다. 보상된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막 헌법재판소 막 판결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정말 이제 이게 그래서 뭐 또 증거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분께서 증거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울면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는데 저도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해도 막심하시고 그래서 뭐 울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분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좀 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 교재도 사시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걸 유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국토법에서 유임한 국토법의 지구인지 그걸 정확히 구분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한다면 대박일 수 있죠. 그죠? 자, 이거 한번 교재 받고 자,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 교재 실려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볼게요. 21105-484.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거네. 도봉구. 아우, 뭐, 그러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야, 딱 얹혀놔고 있죠. 이렇게. 얹혀놨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100% 이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지정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근린공원 옛날에 여기가 근린공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린공원이었는데 왜냐면 준 보전산지였기 때문에 그죠? 근린공원이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딱 묶어버려요. 왜 보상 안 해주려고 국가 돈 없으니까 그죠? 언제 그걸 다 보상해줍니까? 또 해제해줘요? 해제해주면 또 막 난개발되고 그럴 건데 그럴 때문에 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의 하는 사람 없어요. 제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옛날에 강의 한번 하니까 또 어떤 누가 강의하다가 쑥 올렸다가 내리더라고요. 네, 내가 또 그럼 웃었네. 어쨌든 보이시죠 이렇게.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정리를. 여러분들 조금 약간 밑에 있는 거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안 보여드릴 거고. 자, 쟁점이 뭐였어요? 우리가 국토개혁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10년 이상 지목이 되면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지목이 된 것들만 옛날에 매수 청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바로 수용을 해줬거든요.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매수하든지 해제해라. 그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비단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옛날에 선 짝짝짝 애들이 긁어놨던 거 있죠?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 경매물건 딱 본다가 얼마 전에 도로가 긁어져 있었어요. 예정도로가 긁어져 있었어. 근데 또 한 열흘 후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왜? 해제를 해야 되니까. 수용 안 할 거면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죠? 수용 안 하면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시설이 딱 그어져 있었는데 선이 없어져 버렸어. 웃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요. 이상한 야매를 부리죠. 이상한 야매가 제가 뭐라고 했죠? 국토법으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확 변경을 시켜버려요.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확 변경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거죠. 그죠? 더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대부분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요. 이쪽 법들은. 그죠? 근린공원, 공원, 도시자연공원. 그죠? 근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국토법입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제가 구분을 시켜드렸죠. 도시자연공원인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인지 이 단어 하나 차이가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모르시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자세히 실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빨리 좀 이건 가려야지. 이건 가린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밑에 보여드렸지만 근린공원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근린공원은요. 그런데 그죠? 이 근린공원 법이 2005년 3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변경이 됐는데 지금도 근린공원이라는 딱지가 있어요. 왜? 제가 아까 밑에 보여드렸죠? 제 예시 여긴 근린공원 어디 있었는데? 자, 여기 있죠? 근린공원 딱지가 붙어있는 물건도 있다. 왜? 이때 당시 법률이었으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공원 및 뭐 그런 놈으로 바뀌었고,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옛날에 요것은 그래서 근린공원이라고 딱지가 붙어있으면 대박일 수도 있죠. 대박일 수도. 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거 제가 아까 밑에 설명드렸어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대박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대박일 수도 있다. 수용되든지 해제되든지. 그죠? 그러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용도구역상 그죠? 국토계획법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쨌든 오늘 좀 제가 이렇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십시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더 여기 강조를 해놨어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공원 쪽에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대박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잘못 받으면 국토계획법을 영원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환경공원을 해제하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죠?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구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재지정해버려요, 국가에서는.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만 수용하든지, 그죠? 해제하든지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된, 아까 도시계획시설은 뭐였죠? 도로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도로하고 공원이 많거든요? 그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에는 적용이 안 되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많죠? 그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물건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한 거거든요. 뭐 공원, 여기 공원, 그 다음에 공원, 근린공원도 있고, 그죠? 공원 마을 지구도 경매 나온 거 있고, 공원 마을 지구도 나와 있는 거 있고, 공원 자연 현상 환경 지구, 그 다음에 공원 자연 보전 지구,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딱 돼 있는 것만 있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있고요. 그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또 경매 나온 것도 있고, 그죠? 공원 자연 환경 지구, 도립공원, 그죠? 공원 구역, 또 근린공원도 하나 더 있네, 그죠?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서비스 750페이지, 여기서부터 서비스로 한, 유치권하고 법정이상한 판례가 제가 딱 모아놨어요. 여기서는 한 200개 정도. 여러분들 이거 말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정말 공부하기 쉽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 정말. 그죠? 판례, 가설 울타리, H빔, 컨테이너 박스, 유치권, 피본 채권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본 파일 그대로 다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지 마시고 이건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데 원래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강의가 원래는 다른 거였거든요. 오늘 강의가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자료를 옮기는 중이라 지금 여기 뭐 배출시설, 성장관리거리 이런 것도 쭉쭉 하려고 그랬는데 폐기물 설치 매립 제한 지역 어저께 했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상담을 한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강의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고민 깊이 있게 해봤으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제가 좀 오늘 담배 펴가면서 해서 처음에 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교재를 갖다가 2주일 전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600페이지부터 없을 거예요. 600페이지부터 없을 거니까 요것은 제가 이번 달 말에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이제 교재 판매가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다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5분 정도가 됐으니까 원래는 이번 주에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3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제 유튜브 강의는 350강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제가 교재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재가 한 1000페이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서 제가 이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요 화면창이 뜨거든요. 이렇게요. 이 화면이 떠요. 찾기라는 화면창이 뜹니다. 요만한 네모난 칸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서 전체를 클릭하세요. 만약에 아래로 클릭하시면 계속 아래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커서가 있는 위치 아래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서 전체를 해야지 문서 전체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뭘 검색해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위에서부터 쭉쭉 커서 내려가는 거 보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죠? 개발행 형하에 관련돼 가지고 판례부터 해서 모든 단어 다 찾습니다. 다 찾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 쳐볼까요? 제가 좀 독수리라 이해하십시오. 원래 이제 이게 키보드는 빠른데 이게 노트북에서는 제가 좀 잘 농지취득 자격증을 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가등기 쳐볼까요? 가등기 쳐도 가등기. 그죠? 가등기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쭉 이제 그죠? 가등기 판례부터 해서 그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거 쳐볼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좋아하는 거. 뭐 미납사건 아니면 뭐 요 근래 최근에 했던 거 뭐였지? 도로 관련된 것들. 도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이제 주 전공이 도로니까. 그죠? 주 전공이 도로니까. 도로에 관련된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로만큼은, 그죠? 이렇게. 어쨌든 많이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드리니까, 여기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옮기고 싶다. 그냥 바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치고 싶다. 이렇게 개발행 영화를 치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옮기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덧붙이기, 가지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원본 파일 그대로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뿐만 아니라, 제가 한 10개, 물론 다 가지고 있으시겠죠. 다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요거 이제 교재 중에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개발행 허가, 명의 변경, 운영 지침, 양식, 뭐 이제 세무, 그다음에 유치권, 세무 관련은 한 제가 오래된 거예요. 요것은요. 요것은 여러분 참고하든 말 아시나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좀 일부 실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파일을 갖다가 한 열 몇 개 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안타까워서 개발행 허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허가권 정말 반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들 또 강의 잘못하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대박일 수도 있지만요.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게 대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